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보시입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였죠? 지금은 어떤 뉴스들에 민감해할 시기는 지나갔다. 그리고 또 유독 이제 어제부터 좀 CPI가 가까워지면서 그러한 뉴스들을 근거로, 그리고 이러한 저항 구간을 못 뚫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렴 구조에서 또 이런 패턴상의 이중천장, 더블탑을 보면서 수렴 하단부로 내려가는 어떠한 상승에 대한 깊은 조정이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세요. 위험합니다라는 얘기들이 정말 넘쳐났습니다. 그러한 이제 어떤 뉴스에 근거한 좀 선동의 색이 짙은 자꾸 위기감을 막 재료로 하는 분석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어제 가격 움직임으로 보여줬고, 그런 분석들로 어그로를 끌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또 변명을 하거나 또 어떠한 차트는 대응이다라는 핑계 안에서 숨어서 또 자기의 그런 얘기들도 정당화하고 있겠죠. 그런 것과는 별개로 어떤 뉴스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내 스스로의 분석, 그런 분석들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의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약 3주간 진행된 주봉상의 횡보, 그리고 이러한 긴 횡보 기간 동안 이러한 저항 구간에 대한 돌파를 해내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인식했던 28,800 이 구간은 정말 강력한 저항대라고 인식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런 인식과 더불어 어떤 기간적인 긴 횡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인 약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점점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이러한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한 숏 포지션에 점점 가담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을 참여자들로 하여금 하락을 보게 만들고 이거를 역이용하는 이러한 심리들을, 그리고 이러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역이용하는 모습으로 이제 강한 상승을 만들 수 있다라고 꾸준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언급했던 이런 미결제 약정의 추세 돌파를 동반한 어떤 미결제 약정의 이제 발산을 동반하는 움직임으로 모두가 보고 있던, 모두가 쉽게 뚫지 못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던 구간을 원웨이로 뚫어버리면서 완연한 상승의 모습을 각인시킬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보자면 이러한 구간은 사실 못 뚫는 게 아니라 못 뚫는 척을 하는 것이고 안 뚫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구간들이 많이 겹쳤던 이 구간이 정말로 중요한 저항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물을 형성하고 있던 어떠한 물량들이 많이 희석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근거로 제가 온체인 데이터 매트릭 중에 스펜드 아웃풋 프로핏 레이쇼를 말씀드렸는데, 이 매트릭은 1을 기준으로 이제 익절을 했는지 손절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이제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매트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서 이러한 가격적인 어시아웃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와중에 굉장히 유의미한 물량들의 손절이 있었다. 심지어 최근에도 이런 이제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도 아주 큰 폭의 손절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에 들어갔던, 오히려 장기간 존버를 하던 악성 물량들이 이 구간에서 이미 많이 손절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이러한 저항 구간은,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이러한 저항 구간들은 많이 희석이 되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그런 강력한 저항으로 현재 기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현재 이 지금 주봉 차트상 일목의 구름대가 굉장히 두텁지만 실제로 이런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이제 의문의 저항의 강도는 많이 낮아졌다. 지지와 저항의 실체는 이평선도 아니고 단순히 이제 과거 거래의 누적 구간들, 매물대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에 형성된 매물대가 이제 유의미한 손절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많이 희석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항은 매물대 이 의문 구간에서 실질적인 저항은 이러한 구간, 의문의 상단부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모두가 보고 있던 저항 자리 28.8K, 여기는 못 뚫는 것이 아니다, 못 뚫었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를 아래를 보게 만들기 위한, 그렇게 또 차트를 그려왔고 그러한 것들을 역용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죠. 오히려 이런 의문을 지나감에 있어서 이제 후행 스팬을 보았을 때, 이제 현재 위치하고 있는 후행 스팬의 위치를 보았을 때 오히려 좀 주요한 단기적인 좀 브레이크가 될 수 있는 구간은 이렇게 과거의 기준선이 플랫하게 진행되었던 구간, 이러한 구간쯤에 후행 스팬이 닿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체크했던 이러한 수렴 구조에 긴 기간 동안 수렴 형태의 이제 고점과 저점을 좁혀주는 모습의 수렴 구조에 완연한 상방 이탈, 이 모습으로 차트를 그려내면서 이 구간에서 수렴의 하단 이탈을 보고 있던 사람들의 심리를 역이용하고 그 사람들을, 그런 포지션들을 따돌리면서 위로 올려 쳤습니다. 자, 완연한 강세 구조로 차트를 그려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단기적인 뷰를 보자면, 자, 이러한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이 1차적인 한 번의 파동이, 이러한 단기 추세가 어느 정도 소진되고 있는,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시그널들이 출현하면서 제이보 트레이딩 지표상의 1번 신호가 등장하였습니다. 그 신호와 등장과 동시에 어떠한 과열 구간, 지표상의 과열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자, 이러한 1번 신호는 어떤 진행된 추세가 어느 정도는 이제 목표한 반은 이뤘다라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캔들의 끝자락이 차트의 지표상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하늘색 실선, 지금 캔들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떤 오늘 일간 변동성, 잠재적인 변동성 범위를 이제 표시해주는 이러한 신호상의, 지표상의 어떤 표시에서 이러한 구간까지 채워진 것을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이번 상승에 이러한 추세가 터져 나왔을 때 목표값, 오늘의 목표값은 달성을 했다. 하지만 이런 1번 신호는 이제 2번 신호가 나올 때까지 어떠한 이러한 진행되고 있는 추세를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내려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부분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건
사실 이거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일 겁니다. 사실 이런 상승을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제가 영상을 녹화하면서도 이제 피드백들이 들어오지만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또 많이들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차트상으로 이런 상승을 만들었지만 이제 이 이후에 숨고르기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시점이고요. 현재 후행 스팬 그리고 캔들 그리고 일목의 선들이 이제 구름대가 얇은 것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위로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상승이 어떠한 이제 선물 시장의 숏 포지션의 청산을 연료로 올라온 상승이기 때문에 이 이후의 진행을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기준을 하나 정하자면 이 구간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긴 양봉이 만들어졌던 이러한 봉을 기준봉으로 삼아서 이 양봉의 고가, 그리고 지표상으로도 유의미한 점선으로 유의미한 거래 반응이 나타났던 구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러한 구간을 가격을 대략적으로 체크해 본다면 29,300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구간을 어떠한 이제 단기 이탈의 기준으로 좀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한 어떤 지표의 과열에 대해서, 자, 이거 RSI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러한 과매수 구간에 도달했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과매수기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과매수나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는 건 이것이 이제 반대 포지션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추세의 방향으로 굉장히 추세가 강하다는 건 역시 의미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에서 계속 머물면서 이러한 추세가 연장될 수 있고 계속해서 가격 움직임이 연속돼서 진행될 수 있다 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뭐 다이버전스만 보고 또 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연장에 대해서 염두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인 움직임 그리고 가격적인 레벨에 더해서 어떠한 RSI를 보았을 때 이런 추세선, 단기적으로 이런 가파른 상승을 만들면서 형성된 RSI 추세선을 이탈하고 내려오는지가 첫 번째,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러한 과매수 구간을 다시 벗어나서 과매수 구간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지를 어떠한 지표상의 과열에 대한 체크 포인트로 삼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다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추세에 대한 이탈의 기준, 단기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정돈이 되었구나라고 접근해 볼 수 있겠고, 그러한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추세가 터져 나가면서 어떠한 유의미한 좀 깊은 가격적인 조정의 변동을 주지 않고 되게 빠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추세를 연장시키는 모습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겠다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것들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양운과 양운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작은 음운 구간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구름과 구름 사이의 작은 구름은 어떠한 일목상의 기준으로 주 추세에 반하는 그 당시 작은 변곡을 만들었던 주추세 매물대에 반하는 매물대의 취약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을 지나가면서 캔들이 지나가면서 어떠한 변동을 만들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가격적인 움직임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대응의 기준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은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이런 단기 추세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세 자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월 내내 강조했던 작년 연말 부근의 로컬 바텀은 놓칠 수 있다. 하지만 3월부터의 대응은 앞으로 시장이 진행됨에 있어서 투자자들 간에 엄청난 격차를 만들기 시작할 거고, 실제로 그런 격차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비트코인은 이 정도 이제 기준을 두고 시장을 차분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알트코인이겠죠.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비트코인을 사지 않는다는 것.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차트만 보고 알트코인을 더 매매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답답할 겁니다. 저 역시도 알트가 좀 동반해서 같이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 먼저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자체는 어떤 좀 유의미한 저항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러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지 비트코인의 가격의 방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비트가 올라가면서도 도미넌스가 떨어질 수 있고 비트가 내려가면서도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말 그대로 도미넌스는 전체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저항 구간에 대한 돌파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걸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여기서 현재 이러한 돌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종가상으로 돌파를 했고 현재 이 구간에서 어떠한 이제 리테스트, 이제 이 구간이 완벽하게 돌파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과거까지 이 구간에서는 자, 어떤 시총상의 저항, 이제 벽이 있는 상태로 시총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상태로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정해진 크기의 파일을 가지고 나눠 먹는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저항 구간에 대한 돌파가 완성이 된다면 자, 전체 시총의 이제 파이가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총 차트상의 돌파는 비트코인이 견인을 했지만 자, 이후에 시총이 같이 커져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떠한 이제 움직임을 만든 후에 숨고르기를 하는 동안 그런 비트코인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는 방향을 같이 하는 알트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현재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알트한테는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제 또 올라가게 된다면 또 이제 어디를 또 이제 좀 저항 구간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CME 차트를 통해서 좀 이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갭을 만들면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제가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자, 이제 악재 해소가 되고 숏스퀴즈가 나오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러한 갭을 남겨두고 올라가면 사람들이 계속 이 갭을 채우러 내려오지 않을까? 내려올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계속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의심을 하다가 계속 올라가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말에 이 갭도 아직까지 채우지 않았습니다. 채우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이러한 건 역시 어떠한 이제 그렇게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28,000 초반 이 갭이 있는 구간에 좀 유의미한 청산 유동성 레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저희가 아까 체크했던 어떤 단기적인 기준들과 어떠한 그런 지표들의 움직임이 확인이 되어 어떤 그런 이탈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경우 그러한 청산 유동성의 레벨 그리고 CME 차트상의 갭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구간 이 구간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 만한 가격적인 돌파의 기준은 CME 차트상 31,655 이 구간에 대한 돌파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의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과거에 이제 채우지 않았던 상단 갭 이러한 구간 역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상단의 저항 레벨 좀 유의미한 체크해 볼 만한 CME 차트상의 저항 레벨인 36,340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더라도 어떤 풀백이 발생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구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원회로 쭉쭉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제 좀 지루하게 만들면서 올라가느냐 시장을 계속 흔들면서 올라가느냐를 묻는다면 저는 좀 지저분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로서 어떤 차트의 전체적인 좀 구조를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어떠한 뉴스나 이슈들에 연연하지 않고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명확한 구조로 움직이고 있고 기준들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려워하실 거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도 하루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이보셨습니다.